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1라운드 프리뷰 덴버 너게츠와 LA 레이커스의 맞대결을 미리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버 너게츠는 올 시즌 서부 컨퍼런스 2번 시드고요. 그리고 LA 레이커스는 7번 시드를 받았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양 팀이 서부 컨퍼런스 결승에서 만났는데 뭐 변수 혹은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1라운드에서 만난다는 점. 네, 그래서 양 팀 모두 다 어느 정도 좀 쌩쌩한 상태에서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자, 현재 상대 성적 같은 경우에는 3전 전승으로 덴버 레이커스를 굉장히 잘 두들겨 팼고요. 작년에 컨퍼런스 결승 4전 전승까지 합치면 덴버 너게츠가 레이커스를 상대로 8연승입니다. 자, 시즌 성적의 승수 차이는 10승이고요. 덴버 너게츠는 뭐 균형으로 대변될 수 있겠죠. 공격 레이팅 5위, 수비 레이팅 8위, 그래서 넷 레이팅이 4위, 플러스 5.4고요.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 전부 다 평범한 수준. 그리고 넷 레이팅은 플러스 0.6으로 19위입니다. 그래서 봄농구에 참가한 팀 가운데 넷 레이팅 자체만 넣고 보면 썩 좋지 않은 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양 팀의 경기 스타일 자체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덴버 너게츠는 아주 페이스가 느린 팀입니다. 27위, 거의 마이애미 히트급이고요. LA 레이커스는 리그에서 공수 전환 속도가 가장 빠른 팀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양 팀의 승수 차이인 만큼이나 또 시드 차이도 큰 편인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컨퍼런스 결승에서 양 팀 모두 다 굉장히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맞붙었다면 지금은 1라운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뭐 커다란 변수는 아니겠지만 지난 시즌 컨퍼런스 결승과의 좀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덴버 너게츠의 정규 시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2경기 야투 성공률 49.6%, 전체 4위였습니다. 3점을 많이 던지는 팀은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3점을 가장 적게 던지는 팀이었죠. 31.2개의 3점 시도 개수는 전체 꼴찌. 그리고 3점 성공률은 전체 10위인데 굉장히 뭐 외곽슛을 많이 던지고 퍼리미터 공격을 활발하게 가져가는 팀은 아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3점을 적게 던지면 페인트 존 내에서 많이 비비고 그 다음에 인사이드 공격을 하면서 자유투를 많이 시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다. 그쵸? 자유투 시도 개수는 전체 29위입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기록이에요. 3점을 많이 던지지 않으면 그만큼 2점 야투, 림에서 가까운 쪽에서 공격을 시도하기 때문에 자유투 시도 개수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3점 시도 개수, 자유투 시도 개수는 거의 꼴찌. 플레이오프에 참가한 팀 가운데 가장 좋지 않습니다만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가 전체 11위고요. 그 다음에 리바운드 득실 차이가 플러스 2.2개로 전체 8입니다. 그래서 높이는 뭐 굉장히 좋은 팀이다. 그리고 어시스트를 29.4개나 뿌립니다. 전체 3위. 그리고 어시스트 득실 차이는 전체 2위. 상대는 어시스트를 많이 못 뿌리게 하고 나는 많이 뿌리고 여기서 재미를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가로 수비, 뺏는 수비를 잘하진 않습니다. 평균 7.1개 스틸은 21위이지만 블락이 전체 9위입니다. 그래서 뭐 캔타베스 칼드웰 포프처럼 가드인데 블락을 잘하는 선수들이 있고, 사실 니콜라 요키치는 블락을 잘하는 선수는 아닙니다만 페이튼 왓슨이나 또 에런 고든처럼 새로 수비에 능한 이런 선수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다채로운 공격을 하지만 실책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파울도 적어요. 턴오버는 전체 5번째로 좋은 성적, 파울은 전체 9번째로 좋은 성적. 그래서 3점을 많이 시도하지 않고 자유투를 덜 던짐에도 불구하고 57승을 따낼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정제된 공격을 펼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수비가 좋은 팀입니다. 야투 허용률이 46.2%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 4위고요. 3점 허용률이 35.5%입니다. 우리가 3점을 많이 시도하지 않지만 상대도 3점 시도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3점 시도 허용 개수가 리그에서 2번째로 적어요. 그만큼 퍼리미터를 완전히 옥죄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점을 다양하게 넣지 못하지만 상대도 우리를 만나면 3점을 시도조차 못하게 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면 굉장히 공수 밸런스가 훌륭한 팀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이번 시즌 덴버 너게츠는 저말 머레이가 60경기를 뛰지 못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상당히 건강했습니다. 요키치 3경기 빠졌고요. 포터 주니어가 1경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KCP가 6경기 빠졌고, 에런 고든 9경기, 레지 잭슨, 크리스찬 브라운, 정경기 출전, 페이튼 왓슨 2게임 아웃. 그러니까 주요 로테이션에 들었던 선수들의 대부분이 저말 머레이를 제외하면 모두 다 건강했다는 거죠. 그 덕분에 57승을 따낼 수가 있었고, 역시나 니콜라 요키치의 팀이긴 합니다. 26.4득점, 리바운드 12.4개, 어시스트 9개, 거의 트리플 더블 시즌이었고 블락도 0.9개나 기록을 했어요.
자, 그리고 자말 머레이가 21.2득점으로 2옵션. 그 다음에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16.7득점. 그리고 3점이 39.7%. 효율이 상당히 좋았고, 리바운드를 7개나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뭐 제 방송이나 혹은 제 해설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R 자원이다. 3점과 리바운드를 잘 잡는 선수라는 거. 에런 고든은 뭐 리그에서 가장 또 다재다능한 선수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맹활약을 했었고, 주전과 벤치로 갔던 레지 잭슨이 2자리 득점. 유일한 벤치 멤버 가운데 2자리 득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벤치에서 맹활약을 해야 할 크리스찬 브라운, 페이튼 왓슨의 성장도 돋보였죠. 다만 주전과 벤치의 기량 격차는 크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이 덴버 너게츠의 거의 뭐 유일하다시피 한 약점이 될 것 같아요. 결국 뭐 플레이오프에서는 8인 로테이션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레지 잭슨, 크리스찬 브라운, 페이튼 왓슨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저말 머레이가 정규 시즌 내내 잔부상을 달고 뛰었기 때문에 저말 머레이가 1라운드에서 얼마나 다치지 않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이클 말론 감독은 굉장히 좋은 매니저죠. 매니징을 잘합니다. 관리를 잘하는데 요키치가 34.6분을 뛰었고 나머지 선수들은 전부 다 31분으로 끊었어요. 나머지 4명의 주전들은. 그래서 혹사시키지 않았다는 것. 이게 덴버 너게츠의 정규 시즌 또 성공적인 운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LA 레이커스를 살펴보면 뭐 제가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의 프리뷰 거기서 말씀드렸듯이 뭐 레이커스의 성격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빠른 팀이다. 공수 전환 속도가 빠르다. 그 다음에 리그에서 가장 뭐 자유투를 많이 던지는 팀 가운데 하나다. 자유투 득점의 차이가 4.6점이에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18.9득점을 자유투로 넣었는데 내주는 실점은 14.3점밖에 안 돼. 그만큼 레이커스는 자유투 라인에서 재미를 보는 팀이고, 그리고 파울 개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수비할 때 쓸데없는 그런 플레이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레이커스가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파울이 적기 때문에 항상 자유투 라인에서는 재미를 보는 팀이고, 3점을 많이 시도하는 팀은 아닙니다. 덴버 너게츠와 마찬가지로 3점 시도 개수는 전체 28위예요. 하지만 성공률이 전체 8위, 37.7%. 그리고 수비 같은 경우에는 뭐 빼어난 부분이 뭐 있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칙이 적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죠. 다만 약점이 있다면 턴오버가 많아요. 평균 14개씩 턴오버를 하는데 19위. 그래서 실책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LA 레이커스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7번 시드 결정전을 한번 복귀해 보면 앤서니 데이비스가 20득점에 리바운드 15개. 근데 보시면 자, 데이비스가 야투 10개 놓쳤죠? 16개 중에 6개밖에 못 넣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20개 중에 14개 놓쳤어요. 즉, 이 두 선수가 36개 야투를 시도해서 12개 넣었죠? 그러면 원투 펀치가 33.3%를 기록하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높지 않습니다. 정확한 뭐 수치를 찾을 수는 없지만 무조건 50% 아래예요. 그런데 LA 레이커스가 왜 이길 수 있었을까요? 물론 데이비스의 15리바운드, 3블락샷, 뭐 르브론 제임스의 9리바운드, 9어시스트, 3스틸, 2블락 큰 도움이 됐겠지만 기본적으로 농구는 어떻습니까? 야투 효율이 좋고 야투를 많이 집어넣어야 이기는 그런 종목이죠. 그런데 원투펀치가 33.3%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건 결국 그동안 큰 경기에서 부정적인 변수였던 디러셀의 3점 5방, 21득점, 어시스트 6개, 턴오버 하나. 그 다음에 벤치의 지원, 게이브 빈센트가 시즌 내내 뭐 골골거렸죠. 하지만 이날은 아주 훌륭한 디펜더의 면모도 보였었고, 그 다음에 18분 뛰면서 단판 승부에서 9득점, 4리바운드를 벤치에서 해준다? 엄청난 보너스죠. 토린 프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득점은 6점, 리바운드 4개였지만 굉장히 훌륭한 또 수비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롤 플레이어들의 활약, 오스틴 리브스 역시도 16점, 볼륨이 크진 않았지만 16득점, 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 6개, 자유투 100%, 3점 2개 넣으면서 턴오버 2개, 반칙 하나다? 완전히 오케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면 원투펀치의 야투감이 좋지 않았지만 모두가 다 제 몫을 해냈습니다. 스펜서 디니디 빼고. 디니디는 그냥 레이커스 와서 못해요. 아무리 얘가 수비에서 어느 정도 해준다고 해도 뭐 이게 안 되면 쓸 수가 없죠. 저는 다비넨 감독이 굉장히 훌륭한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디니디가 초반 나와서 삽질하고, 제가 디니디에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점은 경기 안 풀리면 심판한테 그렇게 짜증을 내. 그러면 내 온 신경과 집중력이 그냥 심판과 싸우는데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디니디의 태도, 애티튜드가 너무 안 좋더라고. 그런데 다비넨 감독 바로 빼버렸어요. 완전히 저는 베스트 초이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비넨 감독이 뭐 정규 시즌 때 굉장히 많은 혹평을 받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단기전에서 이런 용단을 내리고 지난 시즌도 7번 시드로서 플레잉 토너먼트 치르고 컨퍼런스 결승까지 갔다면 저는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이 결국에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LA 레이커스가 원투펀치의 야투감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선수들이 전부 다 십시일반 제 몫을 해냈고 자유투 집중력 보이시죠? 3점도 35개 던져서 14개면 어떻습니까? 시즌 평균보다 3, 4개를 더 던지면서 그 다음에 시즌 평균보다 3점을 2개를 더 집어넣었어요. 성공률 35분에 14면 어떻습니까? 40%죠. 그 다음에 자유투 29개를 던져서 26개를 넣었어요. 시즌 평균 던지는 게 24.2개인데 단판 승부에서 자유투 5개 더 던졌고 확률은 뭐 예술이죠. 이런 집중력이 결국 레이커스의 승리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디니디처럼 주접가고 집중 못하는 베테랑답지 않은 선수들을 과감하게 빼버린 거. 저는 다비넨 감독은 이런 부분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 한 경기일 뿐이지만 LA 레이커스가 굉장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원정에서 승리를 따냈던 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를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LA 레이커스가 작년 컨퍼런스 결승처럼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덴버 너게츠의 승리를 점칠 수밖에 없죠. 이 시리즈에서는 업셋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저는 6차전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덴버 너게츠가 1라운드 LA 레이커스를 맞아서 4대2 승리를 따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 어떠신가요? 저는 뭐 이 시리즈가 충분히 이변도 일어날 수 있지만 덴버 너게츠가 보여주고 있었던 공수 밸런스, 그 다음에 마이클 말론 감독의 정규 시즌 매니징,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저는 페이버릿인 덴버 너게츠가 레이커스에게 질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6차전까지 가겠다라는 예상과 함께 이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의 시작은 일요일입니다. 오전 9시 30분이고 데릭 피셔가 한국에 와서 또 NBA 시청자들과 함께 극장에서 또 이 경기를 본다고 하니까 저희도 각자 뭐 태블릿 PC든 TV든 재밌게 지켜보면서 이 시리즈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